안녕하세요. 여의도 워킹맘입니다.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봉 3억이면 통장에 돈이 그냥 쌓이겠네요? 집 30억짜리 가지고 있고 연봉 3억이면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한다, 죽는 소리 한다 하시겠지만요. 저도 충분히 그 말은 이해합니다. 다만 오늘은 자랑이 아니라 현실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현실이 있는데요. 오늘 환상을 좀 깨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제가 왜 여전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연봉 3억이 다 내 돈이 아니다. 현실의 착각 깨기.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면 돈이 저절로 모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연봉이 3억이 되면 주변에서는 이제는 걱정 없겠다, 돈을 쓸어 모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막상 통장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돈이 쌓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일반 직장인들이 말하는 연봉 3억이랑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3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직업이에요. 이 말은 곧 세금 폭탄을 정면으로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세금, 건강보험료,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여러 가지를 떼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돈이 없게 됩니다. 이런 모든 비용을 합산하게 되면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세전 연봉 3억에서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이건 기본이죠. 여기에 종합소득세가 붙습니다. 매년 5월이면 저희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런 세금 고지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연봉 3억이라는 숫자는 그냥 환상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매년 깨닫습니다. 게다가 저는 대부분 집에 밤 9시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원 선생님 그리고 아이를 교육해 주실 선생님의 도움이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험료, 생활비까지 더해지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만으로도 허리가 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출도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건 현실과 아주 먼 이야기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소득이 늘어나면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지고 아이 교육에도 조금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담스러워했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외식이나 해외여행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비례해서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소득 지출 비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돈을 잘 버는 데에도 특히 소위 고연봉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지출 실수가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입니다. 높은 수입이 주는 가장 큰 착각은 바로 이 정도 지출쯤이야 하는 마음입니다. 명품, 이렇게 큰 지출이 아니더라도 돈을 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모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명품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거의 안 사는데 이상하게도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작은 지출들이 모여서 큰 구멍이 되는 형국이더라고요. 매일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주말마다 가는 좋은 레스토랑, 마음에 들면 사게 되는 얼마 안 하는 것 같은 액세서리와 일상복 등 소확행이라는 이름 아래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부와 리스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고연봉자일수록 신용 한도가 높은데요. 할부나 리스에 대한 경계심이 좀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가의 자동차, 외제차나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매를 하면은 매달 나가는 금액이 부담스럽지가 않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자라는 숨겨진 비용은 물론이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리 당겨서 쓰는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산 증식 대신에 소비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정 지출이 상당하죠. 그런데 많은 고연봉자들이 이런 자산 증식에 집중하기보다 소비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수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실수를 앞으로는 하지 않기 위해서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파악을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지출에 대한 철학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쓸데없는 낭비는 줄이고 성장과 경험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될 일은 또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보다는 경험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불필요한 물건 대신에 가족과의 여행,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강의 수강,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등에는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장을 위한 레버리지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부족한 자금은 현명한 대출,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이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산과 현금에 대한 흐름을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집 자체가 제게 매달 현금을 벌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즉, 깔고 앉아 있는 거죠.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에요. 지금 당장은요. 오히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에 비해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게다가 대출이자까지 갚아 나가야 하죠. 생활비, 교육비, 투자금이 계속 나가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다 내려놓고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참 아이를 키우고 활동 중인 40대에게 그건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40대부터는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님을 부양하고 또 커리어의 어떤 정점을 찍는 시기가 동시에 겹치는 시기라서 시간이 가장 부족한 시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의 부양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아버지가 퇴직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활권을 여의도에 세팅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목표와 어떤 인생관을 잠깐 얘기해 볼까 하는데 저는 55세에 은퇴를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치에만 집중을 하다가 정작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산은 부의 척도이지만 현금 흐름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인생이 풍요롭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50억,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완성되면 그때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 뒤면 아이도 성인이 되기 때문에 저의 임무는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15년 뒤에 대략 연 3%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약 642만 원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은퇴가 가능하겠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월 현금 흐름이면 일을 하지 않아도 대단히 풍요로운 삶은 아니어도 저희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를 막막해 하지만 저는 미리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은퇴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막막해하거나 불안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마음 편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삶이 너무 힘들 때에는 파이어족을 꿈꾼 적도 있었거든요. 이 파이어족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은퇴를 빨리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생각해보니까 일을 너무 이른 나이에 안 하게 되면 길게 봐서 몇 년간만 좋겠다 싶고요.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립한 저의 인생관은 무작정 아껴서 빨리 은퇴하는 것보다는 그 나이에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누리면서 또 일도 열심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요. 또 빨리 하고 싶은데 은퇴 후에 1, 2년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한 나라씩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유럽 여행을 한 달씩 갔었는데 그것도 너무 지치고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되 끊어서 한 군데씩 가보고 싶은 나라를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빨리 모으고 또 불려서 은퇴를 하자 이러면서 모든 걸 미래로 미루어 놨는데 혹시 그 미래에 제가 아프거나 세상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벌어서 해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건강할 때 경험해야 하는 것들은 다 하면서 미래도 준비하자 이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다음번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나 공감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듯이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더 현명한 부자의 길을 걸어가요. 안녕.